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를 켰는데요. 오늘부터 프로크리에이트 영상을 조금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프로크리에이트의 기초를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이나 테크닉에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이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처음 설치한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처음 켰을 때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작업한 작업물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캔버스를 먼저 설정을 해볼 거예요. 뭐 이 기능들은 조금 이따 영상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창이 뜨는데, 이거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뭐 그런 사이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사이즈를 새로 추가할수록 이 밑에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요. 이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기에 스크린 크기, 아이패드 크기를 그대로 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크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색깔 캔버스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브러쉬로 하나씩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전반적인 기능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브러쉬를 사용하는 법이니까 여기 브러쉬와 색상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끝에 보면 지금 하얀색으로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도 있고 하모니 형태, 그리고 이렇게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 팔레트들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 검은 색깔을 한번 이렇게 골라보고요. 이렇게 뭔가 옵션을 선택하고 난 후에는 그냥 빈 화면을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냥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습관적으로 이걸 벌써 눌렀는데 검은 색깔 여기 지금 검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브러쉬 선택을 하는 건데요. 브러쉬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브러쉬들이 나와요. 그 프로크리에이트의 특징이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걸 변형하고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오늘은 주어진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서예에 있는 모노라인이라는 브러쉬인데요. 얘는 필압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볼펜처럼 깔끔하게 나오는 이런 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에 보면 6B 연필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연필 형태의 필압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필압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연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사용해볼 건 6B 연필이고요. 이거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나면 이제 색상이랑 브러쉬 종류는 이제 정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굵기를 정해야 되는데 내려가 있네. 여기 지금 바가 있어요. 이 바가 아마 여기에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설정은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선 아무튼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 바가 있는데 이 위에 게 브러쉬의 굵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B 연필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그으면 굵기가 점점 굵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펜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이걸로 눌러서 브러쉬를 이번엔 모노라인으로 가볼게요. 모노라인에서 똑같이 얇은 펜으로 이렇게 점점 굵기를 조정해 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도 바가 하나 있는데 얘는 내릴수록 투명해지고 올릴수록 불투명해지는 그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이거를 약간 반 정도로 낮추면 이렇게 여기 끝이 조금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낮추면 이렇게 굉장히 연하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러쉬의 굵기랑 종류랑 색깔 그리고 투명도 설정하는 것까지 빠르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색을 또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렇게 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색깔을 바꿔서 뭔가를 또 색칠을 해요. 그리고 뭔가를 또 다른 색으로 바꿔서 막 이런 식으로 색칠을 이제 하고 났을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브러쉬 말고 옆에 있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아이콘을 누르면
또 다양한 브러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구아슈를 많이 써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문질렀을 때 주변이 약간 섞이는, 합쳐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뭉개지는 이런 효과가 나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있는 이 브러쉬가, 이 툴이, 이 도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거는 지우개가 되겠죠. 이 그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지우개를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취소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그냥 지우개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셔도 되고요. 지금 지우는 것도 브러쉬를 여러 가지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지워도 되지만 뭔가 지울 때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은 방금 했던 작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아까 했었던 작업을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면 되긴 하지만 바로바로 취소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선이 마음에 안 들 때 여기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복귀를 하면은 이렇게 다시 상견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느라. 그래서 우리가 제스처를 여기서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이 제스처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프로크리에이트를 쓸 수 있는데요. 뭔가를 이렇게 그어놓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다시 실행 취소가 돼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다시 복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프로크리에이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브러쉬, 그리고 문지르기, 그 다음에 지우개 기능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방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를 막 움직이면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고 있죠. 손가락을 두 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늘려주면 이렇게 늘려주면 캔버스가 확대가 되고요. 이걸 이렇게 줄여주면 캔버스가 이렇게 축소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다 지우고 도형을 만들면서 다른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우개로 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거를 통째로 다 지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레이어를 처음 배우게 될 건데 여기 지금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럼 지금 레이어들이 포토샵처럼 이렇게 쌓일 수가 있는데 플러스를 눌러서 쌓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레이어 창이 있는데요. 이거를 싹 밀어서 바로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새 백지가 됐으니까 한번 다른 선들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펜슬도 생펜슬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직선을 긋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뭔가 더 깔끔한 선을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 글씨를 되게 깔끔하게 쓰고 싶을 때 직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직선 기능은 그냥 이거를 쭉 늘려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선이 생성되면서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얇은 선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흔들리는 선인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직선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자유각도로 크기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두 손을 쓰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 하면은 각도 15도 각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데 막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호는 곡선인데 곡선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원호가 생성이 된다고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보다 이 폭이 너무 커서 이걸 줄이고 싶으면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양 편집이 있어요. 모양 편집을 누르면 이제 각각의 각을 얘가 잡아서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면 호의 모양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려서 놓고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편집해 나갈 수가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럼 이제 선을 한번 사용해서 도형을 그려볼 건데 도형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그냥 이렇게 세모 그리면 뭔가 이제 모양이 흐트러질 수가 있죠.
그럴 때도 이것도 딱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양에서도 이거를 완벽한 삼각형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처럼 좀 더 반듯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네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모 모양을 한번, 자리가 없네. 네모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네모를 그릴 건데, 이렇게 네모를 그리다 보면 꾹 눌렀는데 모양이 뭔가 이상하죠. 네모를 그리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했지만 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완전한 직사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을 해도 이렇게 원을 이상하게 그려도 처음에는 타원처럼 그려졌지만 얘를 타원인지 원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타원에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냥 간편하게 정확한 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이거를 색칠을 해야 되는데 색칠을 한번 하기 전에 제가 레이어를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색칠을 만약에 처음 이거를 까셨다면 아마도 이렇게 색깔을 하고 싶은 색을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칠하면은 이게 막 선이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조금 안 예쁘잖아요. 이래서 선을 깔끔하게 칠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레이어를 알아야 돼요. 아까 레이어를 하나씩 추가하고 삭제하는 거를 잠깐 가르쳐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레이어를 옮겨 볼게요. 지금 여기 레이어가 하나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쌓았는데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색칠을 해도 아까와 동일하게 뭔가 깨끗하지. 왜 이래? 뭔가 깨끗하지 않은 이런 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거는 지금 레이어가 검정색 선 레이어 위에 지금 색칠한 레이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 밑으로 쭉 끌어서 내려보면 이 레이어가 위에 가기 때문에 이게 깔끔하게 선이 색칠한 것처럼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색칠을 또 해보면 같은 레이어 위에 이렇게 색칠을 해도 깔끔하게 지금 색칠이 되고 있죠.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밑에다가 놓고 싶은 거는 밑에다가 작업을 하고 위에다 놓고 싶은 건 위에다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 레이어와 관련된 또 다른 설정들은 이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렀을 때 옆에 하나씩 나오게 돼요. 뭐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배울 클리핑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저런 아니면 밑에 거랑 병합을 한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삭제는 아까처럼 이렇게 옆으로 끌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레이어를 이렇게 아래다 깔고 색칠하는 것도 배웠는데 다른 색칠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 지금 같은 레이어예요. 같은 레이어에 위에서 이 색칠을 하고 싶은 색을 그냥 여기서 끌어다가 이렇게 해도 색칠이 돼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같은 레이어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색칠한 부분을 바꾸고 싶거나 이걸 덧대고 싶을 때 색깔이 약간 바로바로 예를 들어 지울 때 같이 지워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게 만약에 비슷한 결의 색깔을 했을 때는 얘네를 하나로 인식을 해갖고 둘의 색깔이 같이 바뀌는 막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작업을 레이어 위에 하는 거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 새로운 레이어를 깔고 색칠을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렇게 같이 끌어주면 전부 다 색칠이 돼버리죠. 왜냐면 프로크리에이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작업한 선은 얘가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얘가 이 상태에서는 얘를 그냥 하나의 배지로 이 상태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레이어에서 얘기해드렸던 요 한 번 더 눌러서 나오는 설정 중에 여기에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레퍼런스라는 걸 기능을 키면은 이제 이 선들을 참고하겠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레이어에서도 이 레이어를 영향을 받는다는 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이 밑이나 위에 아무 데나 놓고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 따로 색칠 따로 하고 싶으면서 이 선에 그 참고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레퍼런스라는 기능을 켜주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다른 작업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레퍼런스를 눌러서 이거를 꺼주시면
이제는 다시 다른 색을 칠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가 다 색칠하는 거로 다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라는 기능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색칠과 관련돼서 스포이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스포이드 기능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작업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뭔가 막 여러 가지 작업을 이렇게 막 해요. 또 색칠도 막 이렇게 해놓고 막 뭔가 다른 색칠을 막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다시 이 색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찾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에 물론 내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손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포이드 기능이 있는 네모 상자가 있어요. 아까 이것만 안 배웠는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원형이 나오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끌어다가 다른 데에 가서 지금 색깔이 위에가 바뀌고 있죠. 이 색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기존 색, 이거는 바뀔 색인데 이 상태에서 떼면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스포이드 기능을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꼭 누르면 손가락을 꼭 누르면 지금 스포이드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도구의 동작 버튼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지우기 기능도 바꿀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스포이드 툴에서 터치로 스포이드 툴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만 눌렀을 때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편한 스포이드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선들을 모두 지우고 다른 기능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레이어를 한 번에 지울 건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이 작업을 되돌리기가 바로 하는 거 아니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를 체크를 풀어서 숨겨놓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숨겨놓으면 나중에 다시 열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숨겨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다시 추가를 하고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그리기 가이드라는 기능인데 그리기 가이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아무런 보조선이 없어서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추가가 아니라 캔버스에 들어가면은 그리기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키면 이렇게 이게 실제 선은 아니고 보조선인데 이 선을 따라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선을 켜놓으면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그리드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가면 이런 그리기 가이드의 종류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2D 격자가 되어 있고요. 이 보조선의 색깔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조선의 색깔도 불투명도도 좀 약하게 해야 뭐 편한 것 같으면 불투명도는 낮출 수도 있고 굵기도 키웠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 2D가 아니라 이런 등거리 그리기 가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근으로 해서 소실점 그림 그릴 때 소실점을 여기로 이렇게 잡는 거 있죠. 하나로 잡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로도 잡을 수가 있고요. 소실점을 잡을 수 있어서 그림 그리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칭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게 대칭으로 그려지는 기능인데 이 대칭은 옵션을 누르면 수평, 하분면, 방사선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번 수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직을 한번 켜보고요. 완료를 누릴게요. 그러면 레이어에도 보조라고 지금 되면서 이게 그리기 가이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뜨고 뭔가를 지우면 같이 지워져요.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건데 상태에서 한번 하트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하트를 그려볼 건데 하트를 이렇게 그리면 한 번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선이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하트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잡아서 이렇게 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있는 하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하트를 이렇게 만드는 게 그리기 가이드에서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사용한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하트를 여기에 나열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느라 편집 가이드는 한번 써봤으니까 이거를 다시 그리기 도우미를 비활성화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배워볼 건데 여기에는 올가미 툴이랑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일 때는 바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일부만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올가미를 선택해서 이 부분을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하트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모양을 조금 바꿔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 그림의 하나에 이렇게 뭔가 여러 그림 중에 하나를 바꾸는 경우면 여기를 요만큼만 지금 직사각형이 아니라 올가미로 요만큼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선택을 누르면 요만큼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자유 형태로 얘를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금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않고 균등하게 비율만 비율은 냅두고 조정을 하고 싶다. 크기를 하면 이렇게 균등을 하면 되고요. 왜곡이랑 뒤틀기 기능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쓰지 싶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데 쓸 수가 있어요. 뭔가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뒤틀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그림을 도형을 바꿔줄 수가 있죠. 여기를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수평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수직으로 뒤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올가미와 선택 툴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초기화를 누르면 되고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캔버스 위가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 지워볼게요. 그 다음 알려드릴 기능은 이거를 여러 개를 복사하는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 하나의 레이어에 지금 이 하트가 있어요. 이거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아까처럼 이 올가미로 이거를 요만큼을 지정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누르면 바로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면서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주면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해주면 두 개의 하트가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는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로운 레이어니까 여기서 이거는 작업이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서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얘네 둘을 합치고 싶다 이럴 때는 여기에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이렇게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거나 아니면 얘네 둘을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모아주면은 레이어가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합치면 한 번에 이동을 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트 두 개인 상태에서 이번에 배울 기능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에요. 알파 채널 그 잠금이랑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가르쳐 드릴 건데 우선 알파 채널 잠금이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알파 채널 잠금은 이 레이어에서 지금 레퍼런스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알파 채널 잠금 여기에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랬지? 이렇게 체크 무늬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색칠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요게 여기로 오면은 색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 부분만 참고해서 이 위에 덧대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알파 채널 잠금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깔끔하게 편리하게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색깔이 왜 이러지? 이렇게 바로바로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무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같은 레이어 위에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의 일부만 지우고 싶어서 지우면 전부 다 지워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알파 채널 잠금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저는 쓰지는 않아요. 대신에 클리핑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클리핑 마스크를 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눌러주고요. 빈 레이어를 클리핑 마스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알파 채널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게 돼서 이 위에는 아무렇게나 또 색칠을 해도 여기에만 작업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여기서의 장점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해서 저는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예를 들어 색깔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쓸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을 누르면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이러면 다시 아까처럼 막근 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누른 상태. 근데 이제 요거를 같이 이동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얘네는 하나인데 지금 여기 레이어 상태로는 하나가 아니어가지고 내가 이걸 막 이동하려고 이만큼 잡았어. 그러면은 이 노란색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난 경우라면은 얘네 둘의 레이어를 합쳐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상태로 얘네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싫고 아직은 작업 중인데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레이어를 하나로 그룹을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래에 있는 거를 위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바뀌면서 이걸 놨을 때 얘네가 하나의 그룹이 돼요. 그럼 이거를 그룹을 눌러서 여기에 이름도 하트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을 시키면 얘네가 동시에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나 레이어 그룹을 사용해서 저는 그 아이패드로 스티커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건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늘 하는 것 중에는 이 레이어에서 잠금 기능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이 잠금 기능이라는 거는 이 레이어를 이렇게 옆으로 아니면 그룹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옆으로 밀었을 때 생기는 건데 말 그대로 잠그는 거예요. 잠금을 누르면 여기 위에서는 작업을 하려고 해도 작업이 되지가 않아요. 뭔가 잘못 눌렀다.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해도 잠겨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그냥 잠그고 싶을 때는 이런 레이어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마지막이에요. 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잠겼네. 이렇게 뭔가 하트를 이렇게 그렸고 색칠도 했고 이제 이 안에 글씨를 넣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글씨는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요. 여기에 동작에 들어가면은 추가에 텍스트 추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를 쓸 수가 있는데 색깔은 이렇게 그냥 바로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면 얘가 지금 글씨가 써졌죠. 근데 폰트나 뭐 이런 걸 바꾸고 싶을 땐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잘 쓰는 쿠퍼 블랙을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거를 완료, 크기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자간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불투명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특이한 거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요거에서 요거 누르면 테두리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모르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다시 누르면 채워주고 이렇게 누르면 테두리가 생기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거는 대문자 만들고 소문자 만드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 작업을 했으면 이거를 완료를 누르고요. 얘를 원하는 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다시 편집하고 싶을 때는 레이어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텍스트 편집이 또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다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뭐 브러쉬로 작업을 만약에 해버려서 레스토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얘는 텍스트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위에다 뭔가 그을 수도 있고 이제 텍스트 작업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프로크리에이트에서의 텍스트 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작업들을 이제 했잖아요. 이러고 이제 저장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만 남았는데 지금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 동작에 들어가서 비디오에 들어가면 타임랩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녹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모든 게 지금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만약에 누르면 막 지금까지 막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타임랩스로 이거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완료를 누르면 다시 완료가 되고요. 이거를 그림을 진짜 잘 그려가지고 이걸 인스타나 올리고 싶다 이러면 타임랩스 내보내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런 작업도 안 하는 거일 때 타임랩스 녹화를 해놓으면 이게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녹화하고 싶은 게 아니면 이거를 비활성화 시켜놓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하고 나면은
하고 나서 지우면 그냥 다 지워지게 되면서 용량도 다시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지금 되게 미완성 상태긴 한데 아무튼 이 작업들, 내가 한 작업들을 이제 나는 저장해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눌러서 여기 원하는 이미지 형태의 형식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커를 많이 만드니까 스티커 만들 땐 뒷배경이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의 배경을 꺼주면 투명 상태가 되고요. 제가 이상하게 했던 게 다 뽀록 났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이거 저장을 하고 싶으면 다시 저장을 눌러서 PNG 형태로 이렇게 내보내서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뭔가 쓰고 색깔도 바꾸고 지우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됐을 텐데요. 이쯤에서 약간의 심화 내용을 더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지금 제 프로크리에이트 화면이 하얀색인데 본인은 왜 검정색이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바가 왜 난 여기 있고 여기 있지 이럴 수 있는데 도구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면 이러한 테마들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밝은 인터페이스가 싫으신 분들은 이거를 꺼서 이렇게 검정 화면으로 만들어줘도 되고요. 저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다음 저는 오른손이라 여기서 작업하는 게 편해서 오른손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꺼주면 이쪽에 있는 게 더 편하신 분들, 이렇게 두 손으로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꺼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브러쉬 커서라는 거는 제가 브러쉬를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거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 캔버스에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큰 걸 보여드려야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작아. 뭐하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미리 보이죠? 이렇게 칠해질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게 브러쉬 커서 기능이에요.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이상한 데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색칠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브러쉬 커서 기능이고 이거를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바로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켜놓으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를 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저는 지금 여기 페이버리츠라고 해가지고 제가 잘 쓰는 것들을 모아놨거든요. 기존에 있는 브러쉬들을 막 조작해보다가 이거를 막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막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항상 꼭 추가해서 백업을 해둬야 되는데 이거 제가 모노라인 갖고 여러 가지를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옆으로 누르면 복제라는 게 나와요. 이걸 이렇게 복제를 누르면 이거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작들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잘 쓰는 거 그룹화해서 모아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대로 이런 식으로 옮겨서 브러쉬를 옮길 수도 있고요. 브러쉬를 막 변형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팔레트 추가하는 거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추가해가지고 팔레트를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네온색만 모아야지 이런 식으로 네온색을 모아서 팔레트를 만들어서 얘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 밑에 네온이 쌓이게 되고요. 이래서 네온색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난 이 색을 써야지 라고 해서 이 색을 했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색 마음에 들어서 네온을 추가해야지 막 이러면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색도 써야지 하면은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 갈 수가 있어요. 지우고 싶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지워지게 됩니다.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끝까지 한 번에 보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아무래도 인덱스를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끝났어요. 끝내야 됐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하고 나서 갤러리로 돌아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갤러리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저희가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갤러리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것들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선택을 누르면 지금 작업물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이 이상한 작업들을 스택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로 묶게 돼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누르면 끄게 되지만 이렇게 눌러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복제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져오기랑 사진은 이미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대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하얀 백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바로 불러올 때 쓸 수 있는 기능이고, 아까 여기에 새로운 캔버스 추가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너비는 이런 식으로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티커 같은 거 만들 때는 2000에 2000을 많이 쓰고 있고요. DPI는 300 정도를 놓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색상 프로필, 이거는 저도 막 잘 아는 부분은 아닌데 CMYK는 인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굿즈를 만들고 싶거나 시판하는 그런 스티커를 만들고 싶을 때는 CMYK를 하면 되고, 타임레스의 화질도 바꿔줄 수 있고요. 캔버스의 속성도 바꿔줘서 자기만의 그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모든 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진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응용하고 오늘 설명하지 않은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조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